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연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당사자가 일상에서 주도적으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올라 서울 재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올라 서울 재활 네트워크는 Ordinary and Healthy Life All 서울의 약자로 모든 이의 보통의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장애 당사자에게 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살펴보면 건강권은 중심적인 인간의 권리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또 양질의 또 적절한 비용이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로 장애인 종합계획에서는 재활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또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획들을 포함하였고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보건복지 포럼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의 질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확립이 또 보장되어야 함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목소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또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를 이루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긴급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병원, 또 보건소, 복지관 등 여러 지역사회 자원 체계에서 분절적으로 당사자의 건강을 지원했던 것과 별도로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CBR에 일거해서 이 올라 서울 재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CBR은 장애인과 당사자가 보건, 교육, 생계, 그리고 사회 영역의 모든 영역에 접근하도록 돕고 그 과정 가운데 당사자나 가족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인파워먼트 되는 것에 또 주안을 두고 있는데요. 올라서울 재활 네트워크는 강동구 보건소, 강동경희대병원, 그리고 강동구 내에 있는 지역병원과 함께 지역보건의료 체계와의 협업을 이뤄갔고요. 또 올라서울 소위원회, 동남보조기센터 등 건강증진 지원 체계와의 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단위 체육활동, 운동실 등 장애인의 일상 체계에서와의 협업 등 보건, 의료, 복지 영역 전문가 협업 등을 통해서 당사자가 일상에서도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올라서울 재활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협업과 또 과정 등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관 내에 협업체계인 올라서울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관 내 물리치료사, 또 작업치료사, 재활스포츠지도사, 사회복지사, 보조공사 등이 함께 모여서 당사자 지원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방문형 기초재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재활스포츠지도사는 건강 컨설팅을 통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당사자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한 지원 방안과 더불어서 보조기기 및 편의지원까지 고려한 환경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는 살피는 협업체계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올라서울 소위원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방문형 기초재활 컨설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당사자의 거주 공간, 가족관계, 지역사회 특징, 또 다각적인 평가 등을 통해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주안 두고 있는 부분들은 당사자가 가정 안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팡이, 의자 등과 같은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해볼 만한 것부터 주선하는 것이고요. 또 보호자가 당사자를 잘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건강증진부와 협업을 통해서 당사자의 건강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특성부터 체력 평가, 또 영양 평가, 스트레스 평가에 이르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특히 건강 컨설팅은 당사자가 스스로 일상에서 지속적인 운동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사자와 함께 운동 방법을 찾아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컨설팅 외에도 신체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 수중 운동이나 또 지상 운동, 스마트 헬스와 같은 이런 활동 이후에도 당사자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이나 평가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라서울소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건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는 1차적으로 재활의학과의 의료 진단을 통해서 이 당사자의 지원 방향을 살폈는데요. 이 당사자분은 의료 진단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량 부족과 또 근력 운동 수행에 대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치료사의 또 기초재활 컨설팅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사자의 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도 몸을 떨어뜨려서 움직이시다 보니까 당사자가 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는 과정 중에 안전에 관한 우려가 좀 있음에 따라서 동남보조기기센터 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당사자가 일상에서 바닥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편의 지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당사자분의 경우에는 탈시설 당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스크리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가 강동경희대병원과 함께하는 장애인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연계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의 치료 종결 예정인 당사자셨어요. 그래서 치료 종결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건강을 잘 이뤄나갈 수 있을까 의논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복지관의 수중 운동을 좀 주선을 해드렸고, 성인 운동실에 대한 욕구가 있으셔서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이외에도 당사자분이 오목두기 활동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지인분들과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소모임도 주선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울라서울소위원회는 다영역 전문가 협업을 통해 당사자가 일상에서 해볼 만한 것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사자가 일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장애인의 건강권, 건강할 권리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장애 당사자가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병원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서울의료원 그리고 국립재활원 단 2곳이었는데요. 국립재활원도 작년에 지정된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 4년 전부터 강동경희대병원과 함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 친환 건강검진 병원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 당사자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10% 낮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좀 잘 분석해서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또 녹여내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병원으로의 접근이 어렵다. 두 번째로 일반 건강검진은 형식적이다. 세 번째로 결과 안내가 형식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분의 경우에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당사자의 경우에는 집에서부터 함께 이동하고 원활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도록 검진기간 동안 동행을 하고 있고요. 당일날의 발달장애 당사자 경우에 병원이란 공간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당사자를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당사자를 소개할 수 있는 OPD를 작성을 해서 건강진센터 측에 미리 전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건강검진은 형식적이다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하였고요. 또 결과 안내가 형식적이고 이해가 어렵다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당사자가 알기 쉽게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고, 당사자의 가족 혹은 지원자, 주거 코치, 동방문 간호사 등에게 이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이후에 건강관리나 팔로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사업은 약 4년 전부터 강동경희대병원과 또 돌코리아 지원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CBR 협의체에서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스크린한 후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30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미선정된 인원도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논을 했고요. 건강검진을 진행한 이후에도 세부 검사나 수술 같은 것들이 요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후속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건강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CBR 협의체, 올라서울 소위원회, 장애인 건강주치, 기타 건강지원 사업들을 연계해서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서 일상적으로 주도적으로 또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신청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강동구 보건소나 주민센터, 강동경희대병원, 장애인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IL센터 등 강동구 내 여러 군데에서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장애 정도가 심한 당사자분들, 또 중고령 당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강동구 내 장애인 지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다수 참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1년 주요 검진 결과를 살펴보면은 16명이 위염, 19명이 난청인 것도 눈에 보이지만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지방간, 비만, 과체중, 대사증후군 같은 이런 만성질환에 관한 해당되는 분이 13분이나 또 발견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암표지자 수치 상승, 또 담당 기능 이상 등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당사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담낭결석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의논한 끝에 동주민센터 연계를 통해서 서울형 긴급의료비 지원을 또 신청을 해드렸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당사자가 나는 이 부분만 좀 자부담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당사자가 소수의 또 금액을 또 지원을 해주셨고, 저희 복지관에서 후원 연계를 해서 간병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올라서울 재해네트워크 세 번째 사례로 PCDS 프로젝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CDS는 Person Centered Digital Service의 약자로 스마트워치를 활용을 해서 당사자가 일상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점차적으로 데이터와 증거 기반이 강화되고 디지털 중심으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계시고 그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혈압, 신전도, 체성분, 혈중산도, 심박수 등을 체킹을 해서 강동경희대병원에 이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는 그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당사자의 진료나 상담 그리고 투약에 관한 부분들을 활용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당사자가 일상에서도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운동이나 식습관 등을 관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역 자원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예로 PCDS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당사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근래 호흡이 좀 어렵고 어지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맥박수와 심전도를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심방세동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강동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 후에 이제 심장 박동기 삽입술을 받으시고 현재는 건강하게 일상 회복해서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PCDS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사자가 이제는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직접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세워지게 됐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해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CDS 프로젝트처럼 스마트워치가 꼭 아니더라도 활동량계를 활용해서 운동 전후 신체 상태를 비교하는 등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당사자가 흥미있게 또 집안에서 해볼 만한 운동을 또 주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지역에 장애인 건강을 살피고자 하는 가정의학과와 함께 당사자 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욕창 관리, 혈액 검사, 혈당 검사, 드레싱 등 병원에 보통 방문을 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집에서도 쉽게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의료적 사각지대에 있으셨던 장애 당사자분들이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계하고 있는 당사자의 상황을 살펴서 이 건강주치를 연계하고 있고 진료 이후의 결과에 있어서도 팔로우업을 통해서 당사자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당사자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지 못하시고 어머니께서 후견인 신청을 하셔가지고 진료를 대리 받고 약 처방을 대리로 받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건강주치분과 함께 가정 방문했었는데 사실 혈압도 굉장히 낮게 나왔고 또 수면제 복용량이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대변의 모양도 좀 확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배변을 묽게 해준 약물 조정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일상, 대변, 음식 복용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세밀한 내용 전달을 통해서 당사자의 약물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이후에 당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족의 돌봄 부담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서울 재활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올라서울 재활 네트워크는 장애 당사자의 기본 욕구 해결과 또 건강, 교육, 생계 지원과 사회 활동을 위해 설계된 CBR 활동이고 이를 위해서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접근을 활용해서 당사자의 포괄적 건강 지원이 가능하였다는 것의 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활동량계와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해서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맞춤형 건강 컨설팅이 용이하였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당사자는 일상생활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지원 체계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심에서 당사자의 건강관리, 증진활동을 지원하였고 결과적으로 살펴봤을 때 당사자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 영역의 기관들과 파트너십, 또 연대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건강과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